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디세우스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무려 10년이나 걸렸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답을 오디세이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그보다 10년 전에 있습니다.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공격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영웅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10년 동안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 도시의 이름은 트로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전쟁을 영화로 만들고 소설로 쓰고 게임으로 즐깁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한 번의 판단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역사였을까요? 아니면 호메로스가 만들어낸 신화였을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트로이를 전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도시는 존재한 적이 없다. 모두 시인의 상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70년 한 남자가 그 상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인리히 슐리만.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터키 북서부의 한 언덕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거대한 성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속된 발굴 끝에 수천 년 동안 세워지고 무너진 여러 도시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사람들이 신화라고 믿었던 바로 그 도시, 트로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쟁은 왜 시작된 것일까요? 왕들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영토 때문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모든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한 결혼식장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입니다. 영웅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 두 사람의 결혼식. 신들과 영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리스는 결혼식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금 사과 하나를 남겨두고 사라집니다. 그 사과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순간 축제는 끝났습니다. 헤라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테나는 자신이 가장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로디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 여신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조차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권력을 준다는 헤라, 지혜와 승리를 약속한 아테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는 아프로디테. 파리스는 잠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한 도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영웅의 목숨을 빼앗고 3000년 동안 이어질 이야기를 만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그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헬레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헬레네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이미 스파르타의 왕비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신이 다른 남자에게 약속했습니다. 과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헬레네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 순간을 걱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영웅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오디세우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레네가 누구를 선택하든 우리 모두 그 결혼을 지켜줍시다. 구원자들은 모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를 남편으로 선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헬레네를 만납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지 아니면 파리스가 그녀를 데려간 것인지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헬레네는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떠났습니다. 메넬라우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모두가 했던 그 맹세를 떠올립니다. 왕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스 곳곳에서 군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킬레우스, 아이아스, 디오메데스, 그리고 오디세우스.
전설이 된 이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이 한 여인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약속과 명예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천 척의 배가 트로이를 향해 출항합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친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마침내 트로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천 척의 배, 수만 명의 병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들. 누구나 금방 끝날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트로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높은 성벽, 견고한 성문,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공격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5해가 지나도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영웅이 마주섭니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 그리고 트로이 최고의 수호자 헥토르. 이 싸움은 두 사람만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 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킬레우스가 승리합니다. 헥토르는 전장을 떠났고 트로이는 가장 위대한 수호자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킬레우스 역시 전장을 떠납니다. 트로이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스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영웅들은 하나둘 사라졌지만 전쟁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은 없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보다 머리를 믿었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동안 이기지 못한 전쟁을 어떻게 끝내시겠습니까?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웅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이제 모두가 승리를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성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저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꾼 발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군은 거대한 나무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병사들을 그 안에 숨깁니다. 이어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진영을 불태우고 배를 타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성문을 열자 눈앞에는 거대한 나무말 하나만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승리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트로이의 제사장 라오콘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스인을 경계하라. 그들이 선물을 가져올 때조차.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창을 힘껏 던집니다. 창은 목마를 꿰뚫었습니다. 순간 나무 속에서 둔탁한 울림이 퍼져나왔습니다. 지금이라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거대한 목마를 도시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트로이의 마지막 축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시는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그 순간 목마 안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목마의 몸체가 천천히 열립니다. 그 안에서 오디세이를 비롯한 그리스 병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트로이의 성문이 열립니다. 멀리 바다에 숨어있던 그리스 함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날 밤 10년 동안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도시는 단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트로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것일까요?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승리의 영웅 오디세우스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를 탈출한 에네아스는 새로운 땅으로 향했고 그의 이야기는 훗날 로마 건국 신화의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트로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트로이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트로이 목마는 과거의 무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인간의 선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트로이 목마는 찾아옵니다. 너무 좋은 제안, 너무 달콤한 말, 너무 쉬운 선택.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성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트로이 목마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베라 오디세이의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는 베라 오디세이입니다.